저희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송기인 신부에 대한 얘기가 강찬호 지금 논설위원이 이거를 또 이제 단독 기사를 내셔가지고 그렇죠. 이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게 제주도에 있는 그 별장이었습니다. 그 별장을 둘러싸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일단 도대체 문다혜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3억 8천만 원 주고 샀냐. 이것도 좀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근데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가 송기인 신부한테 똑같이 있어요. 신부님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90년대 그 토지를 사고 그 집을 올렸냐. 이것도 지금 의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30년 가까이 혼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문다혜한테 판 것인데 이번에 송기인 신부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개구라를 쳤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신동아 인터뷰에서 자기는 자동차 빼고 아무것도 없다. 모든 토지는 교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실토를 했습니다. 제주도 별장은 자기 거였다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때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재산공개 내역인데 이거는 그러면 그 허위신고 아닙니까? 허위신고죠. 그리고 그 원래 저기 천주교 신부는 다 교구에 반납해야 되죠.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리고 송기인 이런 말도 했다니까. 내 통장에 38개 있다고. 그렇죠. 뭐 시민단체들이 자기 이름 빌려 썼다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세탁 창구로 이용됐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걸 신부가 이렇게 부끄럼 없이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상한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무릎 꿇고 사죄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뻔뻔하게 그거 내 집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 보면서 진짜 좀 좌파의 뻔뻔스러움이 기가 차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정말 신기한 게 무슨 집을 거래야 뭐 무슨 거래나 이런 거에서 투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예를 들면 김정숙 같은 경우도 양산 뭐 사저 그거 뭐 얘기할 때 뭐 11억인가를 지인한테 빌렸다. 그 지인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 항상 이런 식의 정상적인 사람은 차라리 양문석처럼 새마을 금고를 털든지 그게 아니고 왜 뭐 지인이 뭘 어떻게 했고 송기인하고 아니 어떻게 송기인하고 문다혜가 집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됐던 게 물론 이제 신부님이 의무적으로 모든 재산을 교구에 보낼 필요는 없고 그게 이제 원칙이라고는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글쎄 저는 뭐 천주교는 아닙니다만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서 교구에 있는 신부님이 무슨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약간 이러면 좀 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의무는 아니지만 근데 의문이 그거였어요. 송기인 신부 얘기처럼 그 주택이나 이런 게 교구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구가 문다혜랑 그거를 거래를 할 수가 있냐. 교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의문이었는데 결국에 이번에 송기인 신부가 해명했다라는 게 개구라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동 사건 났을 때 이제 뭐 수세에 몰린 민주당 측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이제 그 빚만배 누나한테 집을 팔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장동 몸통의 증거라고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집을 갖다 비싸게 판 거, 그러니까 비싸게 사줬으면 김만배 측이 뇌물을 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팔았단 말이죠. 통장 내역도 다 공개를 했고 이랬는데도 계속 그 집 판 거 가지고 김만배랑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기인 문다혜는요 원래 그게 이제 9억이 넘는 가격이 시세로 보면 근데 그걸 3억 8천에 이걸 팔았단 말이죠. 이거는 문다혜 측에 송기인이 뇌물을 준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송기인 말은 이거잖아요. 그동안 자기를 후원한 사람한테 이제 그걸 이제 좀 돈을 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팔아서 갚았다라고 반을 이용해서 갚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후원할 때 그 사람한테 돈을 다시 돈으로 돌려받길 바라서 후원합니까? 여기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더 열심히 활동해서 민주당 정권을 끝장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그리고 이거는 헌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헌금을 내고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1,000만 원 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1,000만 원 돌려줄 거를 바라고 헌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데 그걸 갖다 돈으로 돌려준다? 이거는 돌려주기 위해서 집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터무니없는 송기인한테 좌파 짓을 더 열심히 하라고 돈을 보낸 건데 그럼 정말 다시 돈을 돌려줄 목적이면 아주 뭐 정가에 팔아서 돌려줘도 되잖아.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하고 왜 3억 8천에 파는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동아 인터뷰에서 송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네.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개인 재산이야 무슨 뭐 재산을 뭐 자동차 같은 걸 네. 가질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가톨릭 정관에 따르면 못 가진다라고 자기가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토지 대역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다 교구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됐거나 뭐 양산이 됐거나 모든 게 교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개구라라는 게 밝혀진 거죠. 실제로 그때 이제 나왔던 관보를 보면은 네. 세 가지 정도의 땅이 있었는데요. 밀양 땅 같은 경우는 순교자 관리 토지 이렇게 돼 있었고, 양산 땅 같은 경우는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돼 있어서 요 두 가지 땅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교구와의 연관성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치. 근데 희한하게 그때도 제주주택 같은 경우는 피정 및 하계 수련원 부지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부산교구랑 연관성이 뭐가 있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됐었거든요. 설명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의아하다 싶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부산교구의 부산교구의 입장은 그 제주도 주택은 부산교구의 것이 아니다. 네. 교구에서 전혀 파괴 안 되고 재단법인 부산교구의 부동산은 전부 문체부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했고, 송기인 신문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는 자기 거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꿨죠. 그리고 거기를 또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 문재인, 김덕수 같은 사람이 이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 그 교구 이렇잖아요. 좌파들은 이제 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진실의 법정에서 난 무죄다.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교구가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교구가 있고 네. 진실의 교구 또는 양심의 교구가 따로 있는 거야. 양심의 교구 것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이 쓰라고, 그러니까 피정이나 하계 수련 목적이라면은 교인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문재인 같은 사람이 썼다는 거. 문재인이 설사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이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난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천주교 용어더라고요. 네, 천주교. 그래서 피정. 이제 그 교인들이 가서 뭐 기도하거나 약간 이런 기도원 같이 쓰는 뭐 그런 곳인데. 천주교의 성지 같은 데를 가는 거를 피정이라고 하지 않나? 근데 그 용도로 일단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송기인 신부가. 네. 이것도 웃긴 게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 장소를 어떻게 문재인 일가가 휴양처로 그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게 30년 동안 송기인 신부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샀을까? 애당초 이게 문재인의 돈으로 산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그리고 이거를 사실상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도 의심이 되는 거죠. 이름만 송기인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인 주인은 문재인 일가가 썼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뭐 잠깐 뉴스에 나오다 말았는데 2016년 문재인이 대선 나오기 전에 문다혜 거기 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대선 출마하니까 갑자기 그렇죠. 사라졌다라고 2016년도에. 한 것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니 문재인이 그냥 거기 송기인 이름으로 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이런 의심을 할 강력하게 수밖에 드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 주제 일단 한번 정리해 보고요. 지금 2,800분 정도 넘게 보고 끝났습니까? 계시는데, 네, 이번 주제로 이제 넘어가기 전입니다, 교수님. 아, 아직. 주제 2가 있구나. 네. 그렇죠. 아, 저 놀랐습니다. 이제 문다혜 얘기 좀 더 할 게 많죠. 네네네. 선택과 집중님께서 아까 전에 또 회원 가입해 주셨고요. 작은 하늘리 오셨고요. 길 따라가는 사람님께서 송신부 구라구라 송구라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제시놀라님께서 알람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아이고 저희가 킨 줄을 모르고 계셨다고 유튜브 또 알람이 안 가셨나 봅니다. 제시놀라님 항상 들어와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노래님 또 오셨습니다. 공시지가로 판 건 뇌물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면의 신탁 후 불법 증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추측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요.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거래하면 시세보다 조금만 싸게 사고 팔아도 불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때리잖아요. 아무래도 문다혜가 이게 지금 돈 버는데 미쳐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도 그렇고, 사실 그 남편 서창호 씨의 그 주택도 자기가 이제 증여를 받아가지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돈이나 세금 같은 거에 예민한지를 알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제주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한테는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문다혜한테 넘겨주고 싶어도 아버지가 주게 되면 또 증여세를 또 물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 좀 차명거래 비슷하게 송신부를 올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죠.